어쩌면 올 것이 드디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간에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외교 전략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욱더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중국을 향한 동맹국들의 포위망은 더 넓어질 시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서방 진영이 체제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어쩌면 트럼프 시대보다 더 중국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제 과거 서방 진영과의 동맹을 복원할 것이고 이 동맹들에게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당선인이 다른 점은 그는 보다 더 신중하고 더욱더 논리적이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 관해 일관된 정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을 아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거역하지 못할 논리를 만들어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대중국 전략의 그 당위성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서방 진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독재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와 전체 국가를 흔들어 놓으며 변화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시장의 이점을 누리면서 중국의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죠. 여기에 IT에 기반한 권력 유지 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국민들을 통제하면서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독재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 효율성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서방 진영보다 좋다는 평가를 내세우고 있죠. 그 주장에 대한 비판과 논쟁을 떠나 결과 자체만으로 이미 경제 효율성이 입증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정책만 보더라도 서방 진영들의 코로나 전략을 월등히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서방 진영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서방 진영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국주의 시절 중국을 약탈해왔던 사실을 알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여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계 역사와는 달리 시장경제 앞에서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오히려 중국의 이런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이 서방 진영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위험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도 곧 독일 등 유럽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으로 독일 통신 ZDF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 유럽 현지 언론들은 중국이 이제 두렵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중국과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해드린 이런 일련의 논점에 대해 독일어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자이트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이제 중국과의 친분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생성했었습니다. 칼럼은 지난달 10월 21일 올라온 글입니다. 신문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중국과의 라이벌전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바이든은 중국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의 주장은 이제 독일 현지인들에게 쉽게 설득을 얻어가고 있죠. 칼럼은 바이든이 중국에게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근거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꼽고 있습니다. 칼럼은 트럼프 시대에 중국에 가장 비난을 가했던 점은 바로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의 문제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그런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칼럼은 꼬집고 있습니다. 칼럼은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때 트럼프의 조력자였던 존 볼튼이 밝힌 내용이 맞다면 트럼프는 오히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도왔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중국을 더욱더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보다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죠. 그는 미국 육선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미국의 전직 부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럼은 바이든은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 부대통령 시절 중국을 방문했었고 중국 지도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도 했으며 이미 시진핑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그림을 아주 잘 그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이든은 선거 유세 기간 시진핑에 대해 그는 데모크라시에 대해 소문자 D도 모른다고 시진핑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고 좋은 친구라고 두둔해왔죠. 그럼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가 갖는 공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강대국과의 경쟁은 이제 미국에게 커다란 도전적 과제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50년 동안 중국의 변화를 열망해 왔었습니다. 신문은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중국을 국제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내부적으로 자유화되는 것이 외교적 목표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의 전략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정계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컬럼은 올해 7월 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닉슨 전 대통령 도서실에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꿈꾸는 중국의 세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세계를 맞이하고자 한다면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과거 중국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는 이제 우리는 그 걱정 앞에 서 있다고 밝히고 있죠. 물론 폼페이오는 중국에 대해 강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민주당도 예전 대중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이에 대한 근거로 오바마, 제이크 설리번 등 바이든에게 조언을 할 모든 동료들은 이미 중국과의 예전 관계로 돌아갈 시기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역시 이런 기류에 동참을 하고 있죠. 신문은 바이든은 중국과의 협력은 가능할 것이고 또 원하는 바이며 이와 함께 원자폭탄 확산 저지, 기후 문제, 글로벌 보건 시스템 등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해 통일적인 전선을 펼치겠다고도 밝혀왔다고 칼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트럼프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신문은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싸워왔지만 홀로 싸워왔고 기존 동맹국을 함께 내쳐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정권 초기부터 예전 동맹연합을 복구하고 자신의 정책을 위해 다른 서방 진영 국가에게 매력적인 공세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제 백악관에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있고 서방 진영에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앉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제 동맹이 회복되고 자유진영과 중국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계는 이제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신냉전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이 새로운 시대의 폭풍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국과 미국 양자태기를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